특집 이슈토크 선거레이더입니다. 선거레이더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대중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대중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제가 오기 전에 학교에 전화들을 해보니까 지금 학생들에게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빨리 이런 어려움이 빨리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예. 출마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84년도에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행정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중학교 교사도 지금 가르치다가 보니까 굉장히 전남 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남 교육의 위기를 교육 대전환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교육 격차, 또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도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84년도에 목포 정명여고 교사로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윤리교사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그때 전교조 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해직된 이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자치 일이랄지 목포 시의원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또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렸던 1910년도부터는 그동안에 교육자치 일을 쭉 해왔습니다. 교육청의 비서실장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3년 동안은 실제로 한번 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교육 분야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처음 교사로 시작했다가 그동안에 교육운동 또 교육자치 활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또 현장에 가서 우리 교육 30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보니까 밖에서 교육 행정할 때 하는 그 현장에 대한 생각하고 실제로 교실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현장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를 잘했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전남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교육감을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겁니다. 예. 네, 현장에서의 경험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출마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민들께서는 선거를 통해서 또 유능하고 좀 경쟁력 있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교사도 했고요. 그리고 교육 행정도 하고 또 정치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비전 또 정책들은 좀 더 교육의 문제는 좀 실용적이고 또 통합적이고 또 협력하고 융합적인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어떤 공약을 제시하셨는지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여러 공약 내세우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주요 공약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지금 우리가 전쟁만큼이나 전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인구 감소란 지역 소멸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계속 이제 작아지고 있고 또 폐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수무책으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은 학교들을 조금 질 높은 교육, 미래 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정책들을 준비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전남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이렇게 추락을 했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력 저하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중위권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끌어올릴 수 있는 공약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교육은 대단히 청렴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이 굉장히 청렴해야 되지요. 근데 교육행정이 청렴도가 아주 4등급으로 최하권으로 추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전남의 인구가 한 4,000명 정도가 타시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 왜 전남을 떠나는가 그 이유는 교육 때문에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남의 교육 협력, 또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남의 인구 감소와 유출을 막아내야 되겠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비 후보님의 주요 공약 몇 가지 짚어봤고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눠볼 텐데 네. 현재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남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사실 학교는 공부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학력이 최하위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막연하게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학원에 보내고 과외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또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 좀 더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니까 그 어떤 미래 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력은 높일 수 있다. 또 우리 전남에는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교실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 학력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전남이 안타깝게도 미래 교육이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경상남도의 어떤 사례만 보더라도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빨리 학생들이 미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늘리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교육의 가장 핵심이 기초가 되는 게 코딩 교육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딩 교육도 전남이 굉장히 뒤처져 있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교육을 교육 과정과 좀 더 강화해서 미래 교육을 좀 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폐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폐교가 생겨나기 전에 이제 질 높은 교육을 한다랄지 또는 최근에 해남 북일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너무 급감한 폐교 위기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이 폐교를 이렇게
막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원해서 폐교를 좀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남 지역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령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학령 인구 현황부터 관련 대책까지 짚어주시죠. 저희 전남이 2001년도에 학생 수가 아마 35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18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43%가 이제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그 학령 인구 감소로 지금 폐교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또 지역이 소멸되는 가속화되는 그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전남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정부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도가 높는 소멸도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전남의 16개 군이 이제 소멸군으로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소멸 지역을 살리는 일이 전라남도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돌봄과 교육을 강화해야 돼.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전남은 물론이고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그동안에는 무슨 도로를 낸다, 뭐 축제를 한다, 무슨 그 여러 가지 택지를 개발한다, 뭐 공장을 유치한다 하는 것이 정책의 이제 중요한 1순위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돌봄과 교육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심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가장 앞에 놓고 우리 해야 지금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듯이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남은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작은 학교 하면은 이제 우리 60명 이하, 한 학교의 학생 수 전체 60명 이하인데 그 43%가 60명 이하입니다. 그 중에 한 22%가 30명 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명 이하는 11%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학교가 많지요. 근데 이 작은 학교를 통폐합을 통해서 그 작은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그런 특히 심지어는 초중학교까지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통합을 하게 되면 작은 학교를 통합하게 되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데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오래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통합한 이후에 두 개 학교 통합한 이유가 되면 결국 학교만 하나 없어지고 마을도 소멸하고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되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1대1 맞춤형 교육을 좀 하자. 그렇게 돼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그 질 높은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학생 수가 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교육의 질이 높으면 산속에 있어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마치 또 미래 교육이 그 AI 교육이고 또 그런 교육들은 그 1대1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대면 수업 말고 비대면 수업도 굉장히 장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게 되면 전남처럼 환경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세계적인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받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업도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점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문 닫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폐교는 뭐 임대나 매각 위주로 해결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네. 의미 있는 활용 방안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폐교에 대해서 예. 다양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이제 폐교가 많이 생기면 그 원래 활용할 수 없도록 방치가 되면 관리비만 많이 들고 폐허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매각할 건가, 임대할 건가, 활용할 건가 이렇게만 방치할 게 아니라 아예 활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자치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이 폐교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폐교가 되기 전에 그 폐교 대부분 이제 폐교 되기 전에 학생 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유휴 공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유휴 공간을 지역의 그 문화센터랄지 또는 평생교육센터 이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 학교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아마 그게 폐교도 막아내고 또 그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함께 쓰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이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예비 후보님의 생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또 청렴도 역시 전남 교육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남 교육청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근데 청렴도가 낮게 되면 교육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렴도 하면은 이제 부패 문제도 있고요. 그 행정에 대한 불신, 대부분 청렴도 평가를 뭐 데이터도 있지만 여론조사도 합니다. 근데 전남교육청이 갖고 있는 이런 부패에 대한 그 청렴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사제도 이런 것들이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남교육청의 청렴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근무평정을 조작을 해서 거의 지적이 돼가지고 아마 감사원에 아마 그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무평정이 조작이 됐다면 그 인사를 받는 우리 전남의 교육청 우리 조직이 3만 8천여 명이 가깝습니다. 근데 모든 인사가 불신을 받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남도교육청에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예비 후보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지영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덧붙여 주시죠. 예, 제가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 후보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평생을 교사와 교육행정 또 뭐 교육운동, 교육자치 일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전남교육 이런 위기에까지 봉착한 것에 대해서 매우 책임감과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전남교육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도록 붕괴 직전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감 예비 후보자로서 이러한 대책을 우리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꼭 심판받아서 전남교육의 발전에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남교육감 선거 김대중 예비 후보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레이더였습니다.